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쓴내가 나고 양치질을 했는데도 입이 개운치 않고 텁텁하시다고요? 또 칫솔에 피가 묻어나고 잇몸이 붓거나 시큰해서 딱딱한 음식 씹기가 불편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들면 원래 그래 하고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구강염증이 악화돼 치아가 흔들리고 식사에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자신 없어지고요. 하지만 이 문제, 집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치할 때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섞는 것입니다. 오일로 양치한다고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입냄새, 잇몸피, 구내염까지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치과에서는 티트리 오일의 항균, 항염 작용을 구강청결 제품에 활용하고 있고 해외 임상 연구에서도 잇몸 염증 감소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어르신들의 만성 질환과 생활 습관을 함께 진료해 온 박성철 의사입니다. 특히 입 건강과 장 건강, 면역 기능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체감하며 생활 속 구강관리법을 꾸준히 전해드려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이 입안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정확한 사용법과 주의할 점, 그리고 실제로 효과 본 사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잇몸 약만 늘어가고 있는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구강 건강 오늘 이 한 방울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병원에서 내과 및 재활의학과를 전공하고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면역 저하, 생활 습관 관리를 진료해 온 박성철 의사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60대, 70대 환자분들 중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입이 자주 마른다, 잇몸이 자꾸 붓는다, 입 냄새가 심해서 대화가 꺼려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구강 문제인 줄 알았지만 진료를 거듭할수록 이 증상들이 단순한 입속 문제를 넘어 면역력, 장 건강, 당뇨, 위장 기능 저하와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특히 잇몸 출혈이나 입 냄새 같은 증상은 입속 세균이 많거나 입안의 염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수술이나 약물보다는 생활 속 실천으로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늘 먼저 고민해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드리는 티트리 오일 한 방울 양치입니다. 이 방법은 치과 치료 전후로 활용하기에도 좋고 특히 치주염이 반복되거나 입속 염증이 잦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구강 문제를 자가 관리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68세 김정순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입냄새가 심해졌다고 걱정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양치도 하루 3번 꼬박꼬박 하시고 양치 후 가글도 빠지지 않고 하셨는데도 내 입에서 뭔가 쉰내 같은 게 나요. 버스에서 옆 사람 눈치 보이고 손녀가 가까이 안 와요.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처음엔 입 냄새를 잘 인식하지 못하던 가족들도 최근에는 할머니 뭐 드셨어요? 하며 자꾸 뒷말을 돌려 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위축되셨던 거죠. 진찰해 보니 잇몸이 조금 부어있고 양치질할 때 피가 조금씩 나는 상태였습니다. 구강 내 염증 수치도 약간 올라 있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김 할머니가 과거에 위염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입속 면역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저는 약보다는 먼저 생활 습관을 조정해 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추천드린 게 티트리 오일 한 방울 양치였죠.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치약 묻힌 칫솔에 물을 살짝 묻히고 티트리 오일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 양치하시는 것. 처음엔 향이 너무 강하다고 놀라셨지만 이틀만 지나도 입안이 확실히 개운하다는 느낌을 받으셨고 일주일 정도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도 텁텁함이 줄고 입 냄새가 덜하다는 걸 스스로 느끼셨다고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는
손녀가 다시 할머니 무릎에 와서 기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안 피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았어요. 김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3주 정도 꾸준히 이 습관을 유지하시고 티트리 오일과 함께 혀 클리너도 사용하시도록 권했는데요. 잇몸 붓기도 많이 가라앉았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되살아나신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입이 편하니까 밥도 맛있고 사람 만나는 게 예전처럼 즐거워졌어요. 김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넣은 양치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례를 보면서 저는 다시금 느꼈습니다. 치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작은 실천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잇몸 피, 입냄새, 입속 불편감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김정순 할머니처럼 오늘부터 단 하나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양치에 더해 보시길 권합니다. 왜 티트리 오일이 입안에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티트리 오일의 강력한 항균 항염 성분 때문입니다. 티트리 오일, 정확한 이름은 MELAEUCAALTERNIFOLIA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인데요. 이 식물은 원래 호주 원주민들이 상처 치료나 감염 예방에 오랫동안 써오던 자연 치유제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이 오일에 들어있는 테르피넴-4-올이라는 성분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입속의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까지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냄새나 잇몸 출혈, 구내염 같은 구강 문제는 대부분 입안의 세균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세균이 많아지면 음식물 찌꺼기와 결합해 휘발성 황화 합물을 만들어 입냄새가 심해지고 잇몸 조직에 염증을 유발해 피가 나거나 부종이 생깁니다. 그런데 티트리 오일은 이 세균들의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며 잇몸 조직의 회복을 돕는 작용까지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칸디다균, 즉 입안에 자주 생기는 곰팡이균의 성장을 막아 노년층에서 흔한 구강 칸디다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이나 항생제 장기 복용으로 입속 면역이 떨어진 분들에겐 더더욱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변화는 입이 덜 텁텁하고 입안이 상쾌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향 때문이 아닙니다. 입속 유해균이 줄어들고 입안 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실제 변화의 신호입니다. 또한 티트리 오일은 잇몸 속 미세염증을 가라앉히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그 덕분에 칫솔질할 때 피가 줄어들고 치은염이나 초기 치주염 증상 개선에도 좋은 반응을 보여주죠. 물론 오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오일은 절대 원액을 입안에 직접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항균 효과가 강한 만큼 자극도 클 수 있어 반드시 치약 위에 물을 약간 묻히고 딱 한 방울만 섞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티트리 오일은 단순한 아로마 오일이 아니라 자연이 준 구강치료제라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티트리 오일 하나만으로 치과를 덜 찾게 된 분들, 입냄새로 고생하다가 자신감을 되찾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 성분을 단순히 인터넷에서 좋다더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고 쓰시면 더 신뢰감 있게 더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티트리 오일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양치에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정확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쓰는 칫솔에 치약을 평소처럼 짭니다. 그 위에 깨끗한 물을 살짝 묻혀 거품이 생기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티트리 오일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절대 2방울, 3방울 넣으시면 안 됩니다. 오일은 고농축이라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방울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양치할 때는 잇몸과 혀까지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2분 이상 충분히 양치하시고 끝나면 입안을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헹구어 남은 오일을 제거해 주세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원액을 혀나 잇몸에 직접 바르지 마세요.
자극이 매우 강해서 화끈거림이나 통증, 드물게는 화학적 화상처럼 느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삼키면 안 됩니다. 티트리 오일은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삼키지 마시고 입안에 머무는 시간도 23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입에 머문 뒤에는 반드시 충분히 헹궈내야 안전합니다. 셋째, 임산부나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거에 향료나 오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분은 사용 전에 손등이나 턱 아래에 소량을 발라 테스트해 보시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팁, 혀 클리너를 함께 사용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혀 표면은 구강 내 세균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양치 후 혀를 부드럽게 닦아주면 입냄새 제거에 훨씬 큰 도움이 되며 티트리 오일의 항균 효과도 더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하루 몇 번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하루에 한 번, 저녁 양치 전용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입안이 가장 피로한 저녁에 해주면 회복 효과도 좋고 처음 쓰는 분들도 자극을 덜 느낍니다. 만약 잘 맞는다면 아침과 저녁 2번까지는 괜찮지만 하루 3번 이상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이 누적되면 오히려 입속 점막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티트리 오일은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시고 물이나 다른 오일과 섞지 마세요. 순도 100%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요법입니다. 치주염이나 구내염, 입냄새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치과나 내과에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습관으로 티트리 오일 양치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안전하고 꾸준하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티트리 오일 양치법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께는 더욱 권장드립니다. 먼저 입냄새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입니다. 단순히 음식 냄새나 입속 텁텁함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안이 썩은 냄새처럼 느껴지거나 말을 하다 보면 자꾸 목이 마르고 입이 마르는 분들, 이런 경우는 입속에 세균이 과도하게 번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티트리 오일의 항균 성분은 이러한 혐기성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데 강력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휘발성 황화합물을 만드는 균주들의 작용에 입냄새를 줄여주기 때문에 본인도 주변 사람도 훨씬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둘째, 잇몸이 약하거나 피가 잘 나는 분들입니다. 양치만 해도 피가 난다거나 잇몸이 자주 붓고 욱신거리는 증상이 있다면 이미 치은염이나 치주염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티트리 오일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서 잇몸 통증을 줄이고 출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해서 원액을 바르거나 잇몸에 직접 도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올바른 희석 방법을 지켜야 안전합니다. 셋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입안에 상처가 잘 생기고 칸디다 곰팡이 같은 감염성 질환이 흔히 발생합니다. 게다가 구강 내 염증이 있으면 혈당 조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입속 건강이 혈관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티트리 오일은 칸디다균 억제에도 효과가 있어 당뇨인들의 입속 면역 유지에 유익하며 잇몸의 염증 악화를 막아주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의치나 임플란트 사용 중인 분들입니다. 의치 틈새, 임플란트 주변은 세균이 쉽게 번식하는 환경입니다. 치약이나 가글로는 닿기 어려운 부분까지 오일 성분이 도달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침이 적어 입이 마르신 분, 가글이 너무 자극적이라 힘드신 분, 양치 후에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 이런 분들께도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은 생활 속 간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티트리 오일은 만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속 관리 도구로서의 가성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제 환자들 중에도 한 방울 습관이 내 입속 건강을 바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자면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처음 사용하실 땐 천천히 적은 양으로 시작해 보시고 혹시 자극이 느껴진다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입안의 작은 불편함이 건강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입냄새가 심해지며 혀가 갈라지는 변화는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면역력 저하, 염증 조절 능력 약화, 당뇨나 심혈관 질환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티트리 오일 한 방울 양치는 비용도 적고 실천도 쉬우며 정기적인 치과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분들도 입 냄새가 사라져서 사람 만나는 게 편해졌다. 양치할 때 피가 멈췄다.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법입니다. 꾸준히 올바르게 실천하셨을 때 티트리 오일의 진정한 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구강 건강,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